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뉴스연구소 첫 소식은 파업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버스가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죠.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협상을 했거든요. 밤 12시 넘어가니까 교섭 연장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벽 2시 20분에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 거고요. 음. 지금 서울 시내버스 노조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숫자가 운영하는 버스 전체 숫자가 한 7,38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7,200대 정도가 운행을 중단하게 돼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은 거의 98% 정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을 다니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97.6%가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전면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니는 버스가 없는 건가요?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죠. 한 2% 정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면서 보니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요. 아. 이제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임금 인상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요구한 거는 시급을 12.7%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사측은 그거 무리다 2.5%를 제시를 했습니다. 간극이 너무 크네요. 뭐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음. 수준이고요. 일단 노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느냐? 지금 인천을 예로 들고 있는데 최근 5년 임금 인상을 보니까 인천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이 한 5.54%가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서울은 2.98% 올랐다는 겁니다. 한 음. 3%가 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사측은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인상률 이런 거 고려하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 중재안 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협상 결렬이 되긴 했는데 파업 후에도 양측 모두 물밑 협상은 하겠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일단 파업은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예. 파업이 아까 12년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012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20분만 했거든요. 20분 파업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이미 음. 예고한 대로 파업이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출퇴근길 혼란 이미 시작이 됐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는데 지하철 운행 횟수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막차 시간이 원래 종점 기준으로 1시잖아요. 새벽 1시. 네네. 이거 새벽 2시로 연장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지하철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써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 제보가 들어오네요. 커피향님은 저 아침에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철 화곡역까지 5정거장 걸어와서 지하철 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못 타십니다. 예, 지하철이든 뭐 걸어서 가시든 자전거든 다른 수단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파업이 이제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한 게 2012년인데요. 네. 그때는 파업 시작한 지 20분 만에 타결이 됐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는 그 전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벌어진 거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뭐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수도권이 이제 하나의 어떤 버스가 운송 체계로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광역 버스도 들어오고 이게 환승 체계도 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의 이제 노조, 이 버스 노조의 주장은 뭐냐면은 서울의 실질적인 생활비가 인천보다 18% 더 드는데, 인천의 같은 연차의 인천의 버스 기사보다 서울 버스 기사가 더 낫다, 임금이. 그러니까 이거 높여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예를 들면은 인천 시내 버스의 5호봉 근속 8에서 10년 정도가 월 임금이 464만 원. 근데 서울 시내 버스는 454만 원. 그러니까 근속의 7에서 9년. 그러니까 요게 한 10만 원이나 이 정도 낮은데 물가를 비교하면 훨씬 더 격차가 크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천 쪽이 훨씬 더 빨리 올랐다. 한 거의 더 2배 정도 한 5년간 올랐다라는 거, 뭐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는 거고요. 사측의 논리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이제 버스는 지금 준공영제예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이제 뭐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때 환승제도로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원가를 계산하기 어려우니 모든 버스의 수입을 다 걷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분배를 하고 그거에 부족한 분을 서울시가 메워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예. 이제 준공영제인데, 문제는
지금 적자 보조금 규모가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2020년에는 1,705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버스의 승객 분담률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적자가 계속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코로나 때. 예. 그래서 2022년에는 8,114억 원, 2020년에 1,705억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의 견해가 커서 이게 뭐 이런 거는 갑자기 타결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견차가 좀 크고 완강해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조와 사측과 서울시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버스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사측하고 한다라기보다는 서울시하고 한다라고 보는 그렇게 게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측은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중재를 나서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보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 시내버스 그냥 못 타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간간히 다니고 있는 버스는 경기도 쪽에서 오는 버스, 뭐 인천에서 오는 버스라고 하네요. 예, 지하철이든 택시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오늘 출근길 좀 지각하는 분들 회사원들 계실 것 같고 저도 지각할 뻔했습니다. 이 방송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사장님들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뉴스로 가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예, 공식 선거운동이 0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선거운동을 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소는 서울 송파 가락시장으로 갔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간 거예요. 메시지는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생 강조한 거, 두 번째는 야당 심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배추, 과일, 도매시장 둘러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인들하고 또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민생과 경제를 더 제고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더 잘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야당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그 전제로 2조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2조라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걸고 있고 여당에서는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야당 심판론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7시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을 하는데 이건 인천 계양에서 먼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건 개인 후보 자격으로 출근길 선거운동을 먼저 하고요. 당 차원의 공식 행보는 오전 10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용산역 광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조 심판에다가 이 민주당은 정권 심판 이렇게 좀 맞서는 그림이고 예. 용산은 뭐 아껴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민주당에서 정권 심판 벨트라는 거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양평 가고 그다음에 뭐 천안 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물리적 벨트가 아니고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벨트라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이 용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그 상황 중에서 친문계가 전면 등판했다. 이것도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지원에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당내 공천 갈등의 상징처럼 좀 여겨졌었죠. 중성동 갑으로 바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전 11시에 전현희 후보 지원을 하고요. 오후 4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그 다음에 나흘간 경남에 머물면서 낙동강 벨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게 이 오전 11시에 전현인 후보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고 이재명 대표 일정 보면 오전 11시 10분에 전현희 후보 지지 유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나는 겁니까? 네, 임종석 전 실장 쪽에 물어보니까 같은 일정에 참석을 하시니까 만나지 않겠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도 이제 좀 뭐 일종의 극적으로 좀 성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부터 바로 경남 거제 가서 병광용 후보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임 전 실장이 예방하니까 건너뛰고 내일은 부산 사상구의 배재정 후보 지원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는데 다만 좀 인상적인 거는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뵙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양쪽 다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양쪽 다 응원을 하기 때문에 뭐 총선 전까지 어느 한쪽은 안 만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안 만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쟁 관계다 보니까 또 둘 다 만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단일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향자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말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로 보면은 제가 취재도 해보고 좀 물어보니까 개인 생각에 가까워요. 양향자 후보의 개인 생각? 네,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먼저 제기가 된 거고 각 당이 먼저 제안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열어놓은 표현으로 읽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그 음.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은 이제 복귀에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단일화도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여기서의 단일화라 함은 지역구에서의 단일화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맞습니다. 후보랑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 화성을 있고 또 이현우 구역 화성정 있고 양양자 의원 용인갑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조홍천 의원 남양주 갑에 뛰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데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개혁신당은 좀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원내 진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의 앞으로의 이제 존속과도 연결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삼자 구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상상을 해본다면은 양양자 후보가 단일화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거기 용인갑이 국민의힘에는 이현모 후보가 뛰고 있어요. 이현모 후보는 국민의힘이나 뭐 용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용인갑이 원래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태예요. 음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일종의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걸로 보이고. 아, 그럼 용인갑하고 화성을 두 군데를 뭔가 협상을 좀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해볼 얘기예요?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일단 제가 물어봤을 때는 개혁신당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거기가 또 주목이 되는군요. 김준일 평론가.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하면은 이제 개혁신당의 스탠스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반윤 성격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약간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원모 단일화 같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용인갑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가 항상 많이 이겼던 데예요. 여러 차례 이겼고 지난번에도 정찬민 의원이 이제 의원직 상실하고 그랬지만 이겼던 데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지금 이원모 그 후보 측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고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양자표라도 가져오는 게 좀 승리에 도움이 안 되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뭐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양양자 후보가 좀 화답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고심이 되는 게 예를 들면 화성을에 그러면 이준석 자리하고 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뭐 한정민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그러면 공영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수치상으로 둘이 합쳐도 안 돼요 지금 잘.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 그런 서사가 무너지면 거기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정치는 생물이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리냐 명분이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실리냐 명분이냐. 근데 두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두 개 다 녹록치 않으면 예. 결국은 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실리도 없고 명분도 잃으면은 이제 가기 힘든 거고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각 당 특히 양당의 이제 선거 전략을 보면은 네. 이제 국민의힘은 종북 세력은 좀 접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구호는 예, 그 구호와 그거를 철회. 선거 전략으로 하는 거는 당내 반발도 심하고 어제 저 말고도 뭐 여러 정치평론가나 얘기를 했거든요. 뭐 박성민 대표도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일단 수도권 후보들이 싫어한대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도 싫어하니 민생 얘기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여의도 뭐 세종 이전 뭐 이런 걸로 좀 승부수를 띄우려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팀이 진짜 뭐 돼가는 분위기 총력전 뭐 이제 선거 시작하면 원래 총력전이지만은 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등판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권 심판에 이제 올인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잡음이라는 게 민주당엔 상처로 남아 있는데 그걸 통합의 메시지로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죠. 국회 이전 대 기본소득.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였을 거예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어요. 네. 완전의 이 핵심이 있는데 그 강점이 있는데 강조점이 있는데요. 원래도 2031년까지 국회를 일부 이전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걸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게 다른 점이고요. 뭐 기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임위 17개 중에 12개 옮기고 뭐 입법조사처 또 예정처 이런 거 옮기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그냥 국회의사당 터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에 그냥 국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통으로 흔적도 다 없어요. 옮겨버리는 거죠. 예. 이제 왜 하느냐? 일단 슬로건으로 내건 게 기성 정치를 원래 꾸준히 비판을 해왔잖아요. 뭐 예. 여의도 사투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정치를 비판해왔는데 음. 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뒤에 배경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니까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표현도 이거예요.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기존의 여의도 정치 비판해왔던 거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서도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 충청권 표심은 당연히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쪽에 이제 힘이 실리게 그게 왜 되니까요. 그러냐면은 국회가 가면 국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 다 가는 거고 뭐 보좌진들 다 가는 거고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도 가는 거고 언론사가 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어디서 밥도 먹을 거고 뭔가 쓸 거고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인력을 그쪽에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도 그쪽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그럼 또 하나 여의도는요, 여의도는? 그럼 이제 여의도는 금융문화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터를 이제 터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금융의 랜드마크예요? 그 랜드마크라는 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여의도에 국회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좀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얘기하면서 여의도뿐 아니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도 제한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뭐 어디까지는 만들 수 없었던 거 그런 거. 맞아요. 국회 가까워질수록 높은 건물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이걸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즉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를 쭉 나열해 보면 한강벨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충청권과 한강벨트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이 공약을 힘주어서 발표를 했는데 야권의 반응이 궁금해요. 야권은 제가 뭐 요약을 해보자면은 좋다, 받고 더 가자,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판을 좀 키우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어.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래 여야가 약속했던 거잖아. 그럼 신속하게 하자. 선거 이후까지 갈 필요 뭐가 있느냐. 바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기면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바로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녹색정의당하고 새로운 미래도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국회 말고 대통령실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제2집무실 세종에 만들겠다까지는 나왔는데 야당은 그게 아니라 아예 대통령실 자체를 그냥 옮겨버려라. 제2집무실 말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작은 당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도 더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대법원 헌재, 감사원, 대검 이런 거 서울에 꼭 있어야 될 필요 없다. 이것도 옮기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판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내부 분위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꽤 들리더라고요. 그 이제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야권이 판 키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미 나온 얘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기존에 많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 제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느낌이 안 나고 그다음에 야권에서 이렇게 좀 판 키워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냐, 남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랑 배치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 서울권, 그러니까 수도권 메가시티하고 좀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옮긴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을 아주 크게 키우는 그거하고는 전체 가치적인 그러니까 큰 흐름상에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종의 여의도 심판론을 내세웠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현역 의원들을 많이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도 이미 여의도로 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존 현역 의원들도 유지가 돼 있는데 이게 여의도 심판론이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정치 혐오에 좀 기댔다. 방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근데 그게 이제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도 뭐 안 쓰겠다라고 하고 여의도 그러면은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라가 슬로건이었거든요. 어제 그 발표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의도 정치는 끝나고 세종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옮기면은 여의도 정치가 끝나는 거냐. 어. 이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자, 세종시를 이제 뭐 이를테면은 행정 수도뿐만이 아니라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게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개헌 추진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관습헌법으로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 아예 헌법에다가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개헌을 추진을 했는데 그거를 적극 반대한 것도 그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반대해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를 이제 찬성을 하겠다 이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뭐 한동훈 이런 거, 위원장만의 예. 생각인 거냐, 정말로 중지가 모아져서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뭐 따라붙는다 그런 거기에 얘기인가요? 오늘 제가 사설들을 언론사 주요 사설들을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은 중앙일보 국회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그러면 경향신문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그래서 이거 지금 갑자기 왜 던지냐? 뭐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동아일보는 개헌 없이 가능한가?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똑같은 논란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한국일보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총선형 허언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뭐 국민일보도 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당장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뢰를 가지려면은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각 정당이 공약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20년 총선부터 해가지고 뭐 2022년 대선에 뭐 해서 계속 공약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이 좀 까먹었다가 이제 다시 보는 그런 공약도 되게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당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왜 그러면 너희 다수당 안 되면은 이거 안 할 거야? 이전 안 할 거야? 이런 공격에 직면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사실 대응할 것인가고 핵심은 그러니까 진정성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진정성 이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전에 이를테면 강북 청사진 막 개발 청사진에서 제안 푼다 이게 막 나왔는데 네. 언론 보도가 별로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권이 너무 개발을 많이 그러니까 뭐 개발이나 공약을 너무 많이 냈어요. 이미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20번 하고 뭐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남발 이렇다면은 스나이퍼 저격수가 아니라 기관총을 난사하는 느낌 약간 하나가 다른 하나에 묻혀버린다 그런 말씀이시죠? 묻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공약이 이제 힘이 실리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를 이제 금융업으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왔는데 지금 부산으로 뭐 산업은행 이전하는 거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고 부산도 약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상충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고 진정한 행정력 낭비는 사실은 용산에 이제 보고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회에 보고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용산도 옮겨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을 것이냐, 가능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하루 뉴스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